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국방 예산 무려 8,580억 달러가 통과됐습니다. 이거는 중국 말려 죽이기로 나선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3년 국방수권 법안이 지난 16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은 국방 예산을 매년 법으로 만들어 통과시킵니다. 올해 규모는 8,580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초격차 군사 우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이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게 원래는 미국은 이제 그 회계 연도가 10월 1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 4분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 원칙은 4, 4분기가 되기 전에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국방수권 법안은 그러니까 한 2, 3개월 늦게 통과합니다. 통상. 그래서 항상 좀 한 분기 정도 늦어지는데 실제로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입니다. 예. 이 정도 예산이 통과되면은요, 약 4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이라크나 아프간 등 대규모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일상적인 인건비나 군사력 유지비가 아마 추정컨대 한 5천억 달러 언더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아프간 전쟁을 했을 때 7천억 달러, 600억 달러 이럴 때 전쟁 비용이 한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였었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인건비나 군사력 유지비가 한 3, 4천억 달러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많아야. 그래서 좀 물가 상승이 있다고 치더라도 거의 4천억 달러 가까이가 군사력 강화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되지 않겠냐. 그럼 이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참고로 이제 한국이 얼마죠? 저희가 한 500억 달러 하나요? 500억 달러를 못하죠. 이제 올라서 400억 달러는 넘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 대비해서 이게 8,580억 달러라 그러면 거의 20배인데, 미국이 왜 이렇게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가 중국과 결합하면 이게 중러 자웅동체 괴물이 탄생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너희 둘이 힘을 합쳐서 까불어 봐라 이거야. 밟아버리겠다. 그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때까지 미국의 이 고급 무기들, 특히 이제 비행기 같은 것들은 보면 미국의 그 군사력의 포커스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련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신무기의 그런 담긴 사상이 뭐냐, 이거는 별도의 유튜브 꼭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튼 종래에 미국은 주요 전장을 유럽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F-22든 F-32이든 항속거리가 3,00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대 항속거리입니다. 그러면 작전 반경은 보통 이 항속거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최대 항속거리를 따질 때는 이런 무장 같은 것도 별로 안 한 상태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장하고 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절반과 3분의 1 사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 5분의 2 정도로 줄어듭니다. 5분의 2도 안 되겠네요. 7분의 9분의 4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항속거리를 짧게 하냐. 이게 메인 시어터를 유럽에서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페테르부르크는 200km가 채 안 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에서 대전 좀 지나서 대구 가기 전이에요. 예. 대전이 한 120km 될걸요? 대구 가기 전입니다. 200km가 채 안 되고요.
라트비아 국경에서 모스크바는 600km 정도입니다. 600km면은 예를 들어서 아마 목포에서 원산 정도나 원산이나 함흥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작전 반경 한 700km 우리가 이제 KF-21이 항속거리가 2,900km 나오니까 작전 반경이 한 1,000km 나올 겁니다. 그거보다 작거나 그거 비슷합니다. 그 정도 작전 반경 정도밖에 안 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작전을 하니까 그거면 되는데 미국은 상대방 취업할 때 신부까지 다 패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전 반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중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 이게 언제 발표된 거냐면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발표된 국방부의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중국은 가장 심각한 체제 경쟁 도전국이다.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 보면 처음 빨간 줄 등장하는 게 이 군사력의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2022 China Military Power Report,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 그게 이제 문건의 정식 제목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중국을 The most consequential and systemic challenge. 그러니까 중국은 가장 심각한 체제 경쟁 도전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을 주적으로 봅니다.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acute threat라 그래요. acute threat. 그러니까 굉장히 급성이고 지금 당장 가장 위험한. 그러나 러시아는 요것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지속적인 전략적 주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무지막지한 군사비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 뭐 공격 원잠 같은 거 지금 계속 그 증설하고 이런 거 예산 다 들어간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은 이 무기 체계를 전부 장거리화 시키고 전부 신속 대응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무기 체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B-21 12월 2일 날 공개됐죠. 출고시켰죠. 항속거리 감춰져 있습니다. 저것도 다 저기 CG로 그린 그림이지 저거 진짜 그림 아닙니다. 진짜로 공개된 건 앞면에서 보는 그림밖에 없어요. 무장이 얼마인지, 정확한 날개 길이가 얼마인지 그걸 다 추정한 거지 아무것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B2가 한 9,000km 항속이거든요. 그거보다 클 거예요. B-21이. 항속거리 굉장히 많고 요번에 이제 V280이라고 저게 이제 차기 블랙호크라고 규정된 거예요. 블랙호크 헬리콥터 대신에 그거 한 1,000대 2,000대를 저 V280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틸트로터 방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걸로 바꿔 저거 좋은가 보다. 좋은 거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괴물입니다. 아까 제가 그 항속거리 얘기했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전투기는 항속거리가 지금 한 3,000km인데 한 배 늘어가지고요. 작전 반경이 2,000km 이상 돼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 나올 전투기들 작전 반경 2,000km, 항속거리 거의 6,000km. 헬리콥터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거, 저건 헬리콥터라가 틸트로터죠. 틸트로터인데 저거요. 그 작전 반경이 1,500km예요. 그거를 만약에 블랙호크로 환산해 보세요. 작전 반경 1,500km, 저 아까 그 V280 항속거리 4,000km입니다. 저걸 블랙호크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건데 블랙호크 보면은 저걸 블랙호크로 환산해 보면 4,000km 가려면요. 블랙호크가 쉬지 않고 13시간 달려야 돼요. 헬기들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뜨고 내려오거든요. 기름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비행기예요. 그냥 헬리콥터가 아니에요. 그럼 뭔 놈의 4,000km를 가는 틸트로터로 블랙호크를 다 바꾼다는 거야? 왜겠어요? 간단합니다. 중국을 겨냥하니까 장거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드린 게 이제 그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
첫 그림은 좀 잘못된 그림인데 아무튼 간에 공중발사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1600km, 2000km, 3000km씩 가요. 기본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핵무기 발사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는 신속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럼 장거리는 long range죠. LR. 신속 대응은 미국 용어입니다. Rapid Response. 거기까지 미국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개 합쳐서 장거리 신속 대응. 그래서 LR3. R이 세 번 나오니까 Long Range Rapid Response. LR3. 그러니까 장거리 신속 대응. 이것이 미국의 기본 지금 무기 개념이에요. 왜냐? 주적이 중국이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다 개비를 해야 되고요. 장거리가 되는 순간 이제 코스트가 따따따블로 올라가잖아요. 저 이제 조금 이따 헬리콥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저거 굉장히 비싼 헬리콥터예요. 블랙호크를 저걸로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장거리 중국이 주적이 되는 순간 무시무시한 항속거리, 무시무시한 작전 반경이 되죠. 아까 V280 항속이 4000km고요. 시속이 520km입니다. 보통 헬기가 300km 정도인데 보통 헬기에 거의 1.7배 정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신 그 B-21 출고식이 있었죠. 이거는 2030년 안팎에 실전 배치돼요. 최소 200대입니다. 200대라고 얘기되는 거는 그러니까 유인 조종만 200대인데 저 비행기의 성능이 뭐가 있냐면은 유인 무인 듀얼 모드예요. 그러니까 드론은 아닌데 조종사가 안 탄 상태에서 그냥 띄워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몇 대를 찍어낼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지금 대당 한 5억 달러, 뭐 7억 달러 이럴 텐데 5억 달러인가? 예, 그렇죠. 몇 대 찍어낼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 지금 기본이 잡혀 있는 게 200대인데 저걸 400대를 찍을지 500대를 찍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5억 달러로 치고 50억 달러면은 10대 찍고 500억 달러면은 100대를 찍고 5천억 달러면은 1000대를 찍잖아요. 근데 1년 지금 국방 예산이 8,580억 달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개념 비행기, 미국은 우리랑 좀 달라서 시험용 비행기가 먼저 날아요. 그 NGAD 차세대 저기 전익기 형상 비슷한 저게 차세대 전투기예요. 저게 B-21만큼 비싸요. 거의 그럴 거예요. 저 엔진도 두 개 쓰잖아요. B-21이랑 같은 엔진 쓰거든요. 크기도 거의 B-21에 육박할 거예요, 저거. 그리고 아마도 지금 저게요. 그림이 아무 데도 발표가 안 돼요. 저거는 그나마 공신력 있는 그림을 제가 쓴 거예요. 저건 뭐냐? NGAD를 설명하는 미 공군의 PDF 자료에 나온 스케치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공식적인 설명 개념도도 없고 스케치도 없어요. 저 NGAD가 앞으로 한 2, 3년 후면은 하늘을 떠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이유가 날개를 넓게 해가지고 저 날개가 넓어지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오래 날겠다는 거예요, 일단. 오래 날겠다. 저럼 이제 항속거리가 한 5,000km 나온다고요. 4,000km 넘게 나와요. 그러면 작전 반경이 2,000km가 돼요. 공중급여 안 받은 상태에서 받으면 6,000km, 7,000km 나오고 작전 반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나 뭐 혹은 뭐 이런 데서 일본에서 떠가지고 혹은 군산에서 떠서 오산에서 떠서 중국 저기 신강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다른데요. 아까 이제 블랙호크를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저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아까 V280이요. 저게요, 하나가 아마 치누크보다 비쌀 겁니다. 치누크가 쓰는 엔진보다 큰 엔진을 써요. 두 개가. 치누크가 엔진 두 개 합쳐서 한 10,000마력 정도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엔진 두 개 합쳐서 12,000마력이 넘어요. 그런데 치누크보다 훨씬 파워풀한 엔진을
몸집으로 보면 블랙호크 몸집이에요. 왜냐하면 최대 이륙 중량이 한 15톤밖에 안 되니까 블랙호크가 아마 최대 이륙 중량이 한 12톤, 13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호크 몸집에다 대고 치누크보다 큰 엔진을 채워놓은 놈이니까 괴물이죠. 왜 이런 괴물 만드냐? 중국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게 그 문서상에는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서 또 정책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라크전도 없고 아프간전도 없고 죄송합니다. 뭐 여기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제 미국 시민도 있으셔서 야 그게 한 푼이라도 우리한테 소중한 돈이야라 그래서 전에 기분 나쁘다는 말씀하셨지만 뭐 냉정한 국제 지정학 게임에서 보면 지금 뭐 몇십억 달러 안 도와줬거든요. 저기 뭐 우크라이나는 거기 껌값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그 8,580억 달러 다 어디 쓰는데 내실 다지고 국방력 키우는 데 쓰는 거예요. 초격차 군사 우위 키우는 데 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 그 모든 말잔치, 모든 정책 발표를 완전히 주먹으로 뒷받침하는 그 주먹의 코스트가 연 8,580억 달러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거리 신속 대응, 제가 LR3라 그랬죠. Long Range Rapid Response. 장거리 신속 대응이 이게 글로벌 감시 정찰 정보, 글로벌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체계를 기반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 기반이 어떤 임계치를 돌파한 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7년경입니다. 2017, 2018년경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됐듯이 미국이 글로벌 감시 정찰 정보 체계에 있어서 중국 혹은 러시아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든 거의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G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왜 그러면 이때까지 ISR이라 그러면 특정 지역이나 혹은 특정 전장을 전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를 ISR을 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그 GISR을 기반으로 해서 장거리 신속 대응 무기로 깔아버리겠다는 게 돈 써서. 이것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ISR도 GISR로 진화된 거고요. 무기도 이제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장거리 신속 대응으로 진화 중인 거예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돈을 써가지고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억지력, 디터런스. 꼼짝 못해. 너 죽을 거야, 까불면. 그 압도적 초격차 군사 우위를 만들 때에는 당연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따라 들어가겠죠.